혹시 지금 중국 주식 계좌 열어보고 환호성 지르고 계십니까? 상해지수 4165포인트, 1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미친 기록을 보며 드디어 내 인생에도 볕들 날이 왔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그 붉은색 상승 화살표는 축포가 아니, 여러분의 계좌가 박살나기 직전에 울리는 경보음입니다. 오늘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소리 소문 없이 증발합니다. 2026년 1월 13일 현재 중국 증시는 그야말로 광란의 파티장입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10여 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심천과 홍콩 할 것 없이 전 종목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대 TNC야, 주원 온라인, 이런 생소한 기업들이 AI 테마라는 이름표 하나 달았다고 하루 만에 20%씩 폭발합니다. 주식 토론방에서는 지금이라도 중국에 올인해야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여의도와 월가의 진짜 큰 손들은 지금 이 순간 조용히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두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 남들은 다 잔치집 분위기인데 진짜 부자들은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상승은 중국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형사조사하겠다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자 겁에 질린 글로벌 자금이 잠시 중국이라는 방공호로 숨어든 것에 불과합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머니무브입니다.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월가에서는 이미 중국 시장을 향해 엑시트 리퀴디티, 즉 설거지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지막에 비싼 값에 받아주지 않으면 탈출할 수 없는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희생양은 바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매수 버튼을 누르려는 여러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달콤한 유혹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화려한 차표 뒤에 숨겨진 썩어 문드러진 중국 경제의 실체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그 끔찍한 진실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응급실 중환자실에 누워 산소호흡기로 겨우 숨만 붙어있던 환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탭댄스를 춥니다. 심지어 마라톤을 뛰겠다며 병원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이걸 보고 와,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 환자는 이제 천하장사가 되었구나 하며 전 재산을 걸고 내기를 할 의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회복이 아닙니다. 죽기 직전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는 회광반조이거나 감각을 마비시키는 초광력, 마약성 진통제를 혈관에 다이렉트로 꽂아 넣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눈앞에 펼쳐진 중국 증시의 폭등쇼가 바로 이 마약성 진통제 효과입니다. 상해지수가 올랐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썩어 문드러진 뿌리가 치료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피부에만 분칠을 했을 뿐 속은 이미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중국이라는 시한부 환자에게 이런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았을까요? 범인은 베이징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반대편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시간을 2026년 1월 12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형사조사하겠다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뉴스를 터뜨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연준 의장이 수갑을 찰 수도 있다는 소식에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신뢰는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금고에 있는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 자금은 미친 듯이 도망칠 구멍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금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600달러를 돌파하며 천정을 뚫었고 은값도 85달러를 넘어서며 역사적 신고가를 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금과 은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도 남은 갈 곳 잃은 수백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공중을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닥까지 처박혀 있던 중국 주식이었습니다. 싸도 너무 쌌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국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 아닙니다. 불난집에서 탈출하기 위해 잠시 옆집 폐가로 몸을 숨긴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월가에서 15년 동안 잔뼈가 굵은 헤지펀드 트레이더 존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합니다. 지금 존은 맨해튼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사는 건 중국의 미래를 믿어서가 아니다. 미국 정치판이 난장판이니 잠시 소나기를 피할 처마 밑이 필요했을 뿐이다. 우리는 중국 기업의 실적 따위는 보지 않는다. 미국 상황이 정리되는 순간 우리는 정확히 10분 안에 매도 버튼을 누르고 중국을 떠날 것이다. 우리가 던진 물량을 받아줄 멍청한 호구가 필요했는데 마침 한국과 아시아의 개미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니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들리십니까?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40대 직장인 김철수 씨는 이 상황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붉게 치솟는 차트를 보며 중국이 드디어 미국의 코를 납작하게 눌렀다거나 중국의 AI 기술이 대박을 터뜨렸다고 착각하며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대 TNC야, 주원 온라인,
이런 기업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재무제표가 엉망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옆 사람이 사니까 나도 사는 묻지마 투기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것은 마치 유통기한이 한 달이나 지난 상한 우유를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은 고소할지 몰라도 삼키는 순간 여러분의 매장은 뒤틀리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 도는 돈은 기업이 물건을 팔아서 번 건강한 피가 아닙니다. 언제든 썰물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투기성 자금, 즉 핫머니입니다. 이 자금의 특징은 들어올 때는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나갈 때는 경고방송 하나 없이 순식간에 증발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차트만 보고 흥분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 월가의 포식자존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에게 그 주식을 비싸게 넘기고 유유히 사라질 겁니다. 이 거대한 폭탄 돌리기 게임에서 폭탄을 끌어안고 터질 사람은 결국 정보가 가장 늦은 여러분이 됩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냐고요? 화려한 주가 상승 뒤에 가려진 중국의 진짜 실물 경제 현장을 보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주가는 4,00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데 정작 땅 위에서는 수만 때의 최첨단 전기차들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잡초 속에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곳은 주식 차트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 외곽의 한 공터. 이곳은 지도앱에도 나오지 않는 버려진 땅입니다. 하지만 위성사진으로 이곳을 내려다보면 기괴한 풍경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청형색색의 직사각형 수천 개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 정체는 바로 전기차입니다. BRD, 즉 BYD를 포함한 중국의 최신형 전기차들이 빽빽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차들이 폐차 직전의 고물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차입니다. 운전석 시트에는 공장에서 막 나온 먼지 하나 없는 보호필름이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퀴 사이사이에는 사람 허리 높이까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고 본닛 위에는 새똥과 흙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이 차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전 세계 언론이 쉬쉬하고 있는 중국 전기차의 무덤입니다. 도대체 왜 멀쩡한 새 차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끔찍하게 단순합니다. 바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때문입니다. 차를 만들어서 팔아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일단 공장에서 찍어내고 번호판만 달면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꽂아줍니다. 그러니 기업들은 소비자가 원하든 말든 일단 차를 미친 듯이 생산해서 자회사 명의로 등록만 해놓고 이 외진 공터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서류상으로는 판매 완료된 차들이지만 실제로는 고철 덩어리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주식시장의 BYD, 실적에는 이 버려진 차들이 모두 매출 대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합법적 사기입니다. 주가는 4,165포인트를 찍으며 환호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바닥에서는 수십조 원의 자산이 녹슬어가고 있는 이 소름 끼치는 이중성을 보십시오. 더 큰 문제는 이 거품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13일 시황 보고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업체들이 가격을 최대 30% 인상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반도체 호재라며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이건 호재가 아니라 기업들의 목을 조르는 밧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와 AI 서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반도체 가격이 폭등하면 제조업체들의 생산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안 그래도 차가 안 팔려서 공터에 버리는 판국에 원가까지 30%가 뛴다. 이건 기업 이익이 박살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릅니다. 원가는 오르고 매출은 허구인데 주가만 오르는 이 상황. 이걸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버블이라고 부르고 시장 용어로는 폭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것은 역시나 돈 냄새에 민감한 일본의 큰손들입니다. 지금 도쿄의 고급 주택가에 사는 60대 주부 미즈키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중국 펀드에 투자해 꽤 짭짤한 재미를 봤던 베테랑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녀는 증권사 담당자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즈키 사마, 지금 당장 중국 펀드를 전량 환매하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히토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일본으로 가는 히토류 수출 허가 검토를 중단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일본의 종합상사들은 본능적으로 중국 내 자금을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중국 경제가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미즈키 씨는 망설임 없이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녀가 챙긴 현금은 곧바로 안전한 일본 국채와 달러로 이동했습니다. 일본의 스마트머니는 이미 탈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여의도 증권가는 어떻습니까? 퇴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창을 들여다보는 김철수 과장님을 보십시오. 그는 뉴스에 나온 중국 증시 17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흥분해서
BYD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버리고 도망간 그 썩은 동아줄을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금줄인 줄 알고 잡고 있는 겁니다. 김철수 과장님은 자신이 산 주식이 테슬라를 이길 거라고 믿지만 그 회사가 만든 차는 지금 항저우의 잡초밭에서 쥐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릅니다. 이 잔혹한 진실을 모른 채 오늘도 매수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거대한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거품이 터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반토막이 나고 대출받아 넣은 원금이 증발하는 아비규환이 펼쳐질 겁니다. 그때 가서 정부를 탓하고 증권사를 욕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미 버스는 떠났고 여러분의 계좌에는 파란색 비만 내릴 테니까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지옥행 열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열려 있습니다. 그 비상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거대한 환갑 파티의 조명이 꺼지는 순간은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달력에 빨간 펜으로 표시해 두십시오. 전문가들은 그 운명의 날을 2026년 3월 중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켰는데 이런 속보가 떠 있을 겁니다. 미국 법무부 제롬 파월 조사, 무혐의 종결, 연준 독립성 재확인. 이 짧은 한 줄의 기사가 뜨는 순간 전 세계 금융시장은 발작을 일으킬 겁니다. 그동안 갈 곳 잃어 중국으로 피신했던 수천조 원의 한머니가 마치 댐이 터지듯 다시 미국으로 썰물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중국 주식 계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 9시 30분 중국장이 열리자마자 차트는 수직으로 꽂힙니다. 어떻게 하지? 하며 머뭇거리는 그 짧은 예. 3분 사이에 마이너스 10%가 마이너스 20%가 되고 곧이어 하한가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팔고 싶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어 매도 주문만 쌓여가는 공포의 파란색 벽. 점심시간이 되면 증권사 앱은 접속 폭주로 먹통이 되고 고객센터 전화는 불이 납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받지 않을 겁니다. BYD, 알리바바.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 같았던 그 이름들이 순식간에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됩니다. 퇴직금, 대출금, 아이들 학자금까지 죄다 털어넣었는데 계좌 잔고는 반토막을 넘어 휴지 조각이 되어갑니다. 남편 몰래 아내 몰래 넣었던 비상금은 이제 가정의 불화가 되고 평생 갚아야 할 빚더미로 변합니다. 이건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당장 2달 뒤 여러분에게 닥칠 수 있는 냉혹한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기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IMF 때도 똑같았습니다. 위기는 항상 설마 하는 방심의 틈을 타고 비수처럼 꽂힙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행동에 나선 분들의 미래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두가 비명을 지르며 한강으로 달려갈 때 여러분은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폭락장을 관망하게 될 겁니다. 오히려 헐값에 나온 진짜 우량 자산들을 쇼핑할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 3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중국 주식 전략 매도 버튼을 누르십시오. 분할 매도 물타기, 이런 건 꿈도 꾸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승은 하늘이 여러분에게 준 마지막 탈출 기회입니다. 수익률이 조금 아쉬워도 원금을 건지는 게 전쟁터에서는 승리입니다. 월가 큰손들이 10분 만에 짐을 싸기 전에 여러분은 5분 먼저 탈출해야 합니다. 지정가 매도하지 마십시오. 1,000원이라도 더 받으려다 영원히 못 팝니다. 무조건 시장가로 던지고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둘째, 확보한 현금으로 금과 일본 자동차 주식을 사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듯 금값은 이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달러와 믿을 수 없는 위안화 사이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실물 자산인 금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빠져나온 일본의 스마트머니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시 본국인 일본의 전통 자동차 산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기차 거품이 꺼지고 보조금 잔치가 끝나면 결국 기술력과 내구성을 가진 도요타나 혼다 같은 하이브리드 강자들이 다시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 전기차의 환상이 깨진 자리에 실적이라는 진짜 왕이 귀환하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를 팔고 일본 전통 자동차 주식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스위칭 전략입니다. 셋째, 매일 아침 뉴스가 아니라 위안화 환율을 체크하십시오. 트리거는 환율입니다. 위안화 환율이 1달러당 7.2위안을 넘어가는 순간이 바로 D-Day입니다. 이 선이 뚫리면 중국 정부도 환율 방어를 포기했다는 신호입니다. 언론이 폭락이라고 떠들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환율 그래프가 요동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모든 위험 자산을 현금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배가 아파서 아무 준비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 탐욕이 여러분을 파멸로 이끕니다. 폭죽이 가장 화려하게 터지는 순간이 바로 재가 되어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명심하십시오. 지금 중국 시장은 그 화려한 폭죽놀이의 마지막 클라이맥스입니다. 구경만 하십시오. 절대 그 불꽃 아래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돈과 가족을 지키는 것은 정부도 아니고 뉴스 앵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매도 버튼을 누르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살아남으십시오.